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성인문예학교 늘오름반 사회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134쪽입니다. 이 현대민주정치와 시민참여에서 오늘은 현대민주정치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학습 목표 보시면 첫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국민 주권의 원리와 국민 자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국민 주권의 원리가 무엇인지, 국민 자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또 두 번째,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인 입헌주의 원리와 권력 분립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의 원리가 있죠.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는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될까요? 민주국가에서는 위에 있는 네 가지의 원리가 모두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네, 일단 기본 원리 한번 보고요.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의 이념인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죠. 이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유가 있어야 하고 평등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정치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 형태라야 민주정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국민 주권의 원리, 그리고 국민 자치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등이 있다. 앞에서 소개가 되었었죠.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이다. 시민혁명 이전에는 서양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일어났던 운동이 시민혁명인데요. 시민혁명 이전에는 주권을 왕이나 소수 귀족만 가지고 있었어요. 주권이 왕이나 소수 귀족에게 있었지만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한다. 이제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죠. 이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것을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어야 민주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정치 권력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행사되어야 한다. 오늘날 민주국가들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실제로 행하고자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대표를 선출을 하죠. 그래서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고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국민이 투표를 해서 모든 중요한 것을 결정을 하죠. 우리나라는 헌법 제1조에 뭐라고 돼 있나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라고 하여 국민 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 이렇게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에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랬어요.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국민 자치 원리죠. 국민 자치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는 원리예요. 국민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 왕이나 일부 귀족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스스로가 국가를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원리죠. 현대사회는 국가 정책이 복잡하고 다양해서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기는 힘들죠. 모든 국민이 몰려가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대표가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간접 민주정치 형태인 이것을 대의민주정치라고 합니다. 대의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다.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는 거죠. 네, 국민 자치 모습인데요. 네, 중앙에 있으면, 네, 우리나라는 각 도가 있죠. 뭐 경상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이렇게 각 도가 있고요. 여러 도가 있고 광역시도 있습니다. 여기 광역시가 몇 개 나와 있죠. 각 도와 광역시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에서 이렇게 중앙으로 몰리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헌법 제41조 41조에는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뽑아줍니다. 어떤 선거 원리에 의해서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여기서 보통선거라는 것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것이 보통선거고 평등선거는 누구나 한 표만 찍을 수 있어요. 권력이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2표 찍을 수 없습니다. 단 한 표만 행사할 수가 있죠. 국민 누구나 한 표씩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선거는 엄마가 아프다고 아빠가 대신 해줄 수는 없어요. 직접 투표를 해야 되는 거죠. 아프다면 투표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다. 직접 해야 한다. 그리고 비밀선거. 내가 누구에게 투표를 했는지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런 선거 원리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죠.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것이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도 복잡하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신 국회의원을 뽑아서 우리 대신 나가서 정치를 하라고 뽑아주어서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죠. 이것이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간접 민주정치인 간접적으로 정치를 하는 거죠. 국민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간접적으로 하는 민주정치라고 해서 간접민주정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가 대의민주정치입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정치, 대의민주정치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뽑아준 국회의원이, 대표가 내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행사하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해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고 국민 자치를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냐면 국민 투표가 있어요. 내가 직접 선거할 수 있는, 투표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국민 투표, 그리고 국민 소환도 있습니다. 내가 뽑아준 사람이 잘 일을 못할 때는 법률에 의해서 다시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다시 끌어들이는 거죠.
불러들인다는 뜻이에요. 국민 소환 등과 같은 직접 민주정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간접 민주정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정치에서 취하고 있는 이런 국민투표라든가 국민소환제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37조. 또 민주국가에서는 국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각 도마다 또는 광역시마다 자체적으로 정치를 합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단체가 그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죠. 중앙에서 모든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지역끼리. 최근에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어 주민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네, 그 지역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가 일을 잘 못할 때는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 그리고 주민투표제가 도입되었어요. 네, 이번에는 세 번째 원리죠. 입헌주의 원리입니다. 입헌주의 원리. 헌법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를 정해놓은 최고의 법이다. 우리나라의 체계를 잡아놓는 법이 헌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이것을 모두 정해놓은 게 헌법입니다. 입헌주의는 헌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죠. 헌법에 정해놓은 대로 국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헌법대로 하지 않으면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남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헌법에 정해 놓은 대로만 통치를 해야 한다. 네, 그래서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여기서 불가침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 기본적인 인권이 있는데 이 인권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불가침이라고 했어요. 침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인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것을 지키고 보장할 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국가에게 있다는 거죠. 라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1조 1항인데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죠.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제1조 제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서 이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권력 분립의 원리죠. 우리 앞에서 3권 분립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권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는다면 힘 있는 권력이 독재 정치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권력이 분립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권력 분립의 원리, 국가의 권력이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집중된다면 권력이 남용되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권한은 입법부가 맡도록 했고, 법을 집행하는,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를 실제로 행하는 걸 집행이라고 하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행정부가 나라의 살림살이를 집행하도록 했고,
그리고 법을 적용하는 거죠. 법에 따라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법을 적용해서 재판을 하는 권한은 사법부가 갖도록 국가 권력을 이렇게 각각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의 권력이 있죠. 이 세 개의 권력을 나누어 놓았다. 그 다음에 국가 권력을 분립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상호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죠. 어느 한쪽으로 힘이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적으로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고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국가 권력을 나누어 놓았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밑에 3건이 나와 있는데요. 법률을 제정한다. 법률을 만드는 곳은 입법부죠. 법을 집행한다. 법에 따라서 나라 살림살이를 실제로 행하는 곳은 행정부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을 하는 곳은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가 되겠죠. 이 세 개의 권력이 서로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균형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가지의 민주주의 정치 원리를 살펴보았고요. 문제를 통해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민주정치의 기본 원리를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써봅시다. 네 가지 원리가 있었죠. 국민 주권의 원리, 국민 자치의 원리, 권력 분립의 원리, 입헌주의 원리. 그러면 1번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 주권의 원리죠.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린다. 자치죠. 네.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자치라고 해요. 그래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또는 국민 소환 제도를 통해서 스스로 나라를 통치한다. 국민 자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대통령, 국회, 법원 세 개의 권력이죠. 이것과 같은 국가기관은 헌법에 따라 구성되고 헌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 이 권력은 어디에 따라서예요? 중요한 것은 헌법이죠. 헌법에 따라서 헌법에 정해진 대로만 통치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입헌주의 원리. 4번 국가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도 시키고 균형도 이루게 해서 국가의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죠. 이 세 가지의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권력 분립의 원리죠. 3권 분립이라고도 하는데요. 권력 분립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 민주정치의 원리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